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힐링 웨이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수님? 네, 저 머리 스타일 좀 바꿨고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도 읽었는데, 세도나 메서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책 얘기를 할 것 같죠? 네. 오늘은 감정 다루기라는 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저희가 예기치 않게 감정이 크게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잘한 감정들은 그때그때 좀 정리하고 살잖아요. 근데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라든가 갈등을 만날 때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생기는 고민, 갈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재님은 언제 제일 감정적으로 힘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제 남동생이 사망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감정들은 어떤 감정이 좀 많이 올라오셨어요? 슬픈 감정도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저 자신도 원망했던 것 같고 어쩌면 동생도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도 원망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감정에서 나오실 수 있으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동생이 간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 세도나 메서드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내가 내 생에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딱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 저항했다는 거, 격렬하게. 왜냐면 제가 뭔가 통제하고 싶었나 봐요. 뭔가를 그리고 예견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제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왔을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서 제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해결해 나간 과정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저랑 비슷한 그런 케이스를 겪은 다른 어떤 그 유가족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것을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데서 오는 어떤 위안 같은 게 솔직히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처음에는 불행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냥 죽음이 어떤 생명의 순환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담담하게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도나 메서드 읽으면서 좀 정점을 찍었던 게 내가 동생의 죽음을 통제하려고 했었구나.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일단은 그 감정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동생과 이렇게 물론 돌아간 사람이지만 이렇게 뭔가 화해한다고 해야 하나 소통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살면서 주변, 특히 가족들이 죽는 체험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얼마 전에 무한공항 사건도 있었듯이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이 다 같이 죽기도 하고 동료 중에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하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오는 감정.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제일 힘든 거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나는 그만 슬퍼하고 싶은데, 나는 그만 분노하고 싶은데 계속 분노가 올라오고 계속 슬픔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무기력이 올라오고 그런 순간들이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감정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제가 감정조차도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왜 통제가 안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죠. 근데 이제 세도나 메서드에서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혜택을 베너핏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부정적인 것이라도 환영해라. 저는 제 안에서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면은 막 엄청 괴로워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저를 와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왜냐면 와칭했을 때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책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단 환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환영한다? 부정적인 것을 환영한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띵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보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뭔가 두려움 그런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그냥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우울해, 두려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우울함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여러 가지 명상도 해보고 수련도 하고 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우울함이 항상 가끔씩 올라오는 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금방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완치라는 게 사실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그 우울함을 인정하는 거. 그 우울함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인정을 했을 때 그 우울함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울함이 올라오면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뭘 놓쳤지? 저한테 주는 어떤 신호? 그래서 우울함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우울한 것들이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걸 좀 또 저는 저한테 좀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데 점점 우울한 감정들이 줄어들고 요즘에는 거의 느끼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네를 느꼈어요. 그것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울함을 집중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너무 두려운 존재, 감정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우울함이라는 감정 또는 불안함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그 말이 환영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반갑게 맞아주고 분명히 그것은 또 나의 마음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니까 저는 또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뭔가 그게 설사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짓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감정을 다루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이걸 바라봐야 되겠죠. 감정을 바라보겠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지님이 굉장히 용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거죠. 저라는 사람이 어떤 특히나 이제 감정 중에서 제가 즐거운 감정이라든지 뭔가 기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정의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에 제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동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다루게 하는데 10년 공부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제 이렇게 일기장에 동생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기장을 쓰면서 동생한테 고맙다 이렇게 일기를 썼죠. 네, 오늘은 감정 다루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감정을 내가 어떤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 또는 환영해 줄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죽음,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